안녕하세요. 쉬운 육아 강진입니다. 오늘은 자녀들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때는요, 어린 자녀인 경우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주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님이 하는 말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애는 4살이고 작은애는 이제 돌 전 아이든지 돌 전후여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라든지 요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일 때입니다. 큰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작은애가 기어가서 누나의 장난감을 자꾸 뺏는다든지 하는 놀이를 방해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큰아이는 그것 때문에 자꾸 짜증을 냅니다. 그렇지만 작은애는 부모님이 누나가 놀고 있으니까 옆에 가서 놀면 안 돼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큰애한테 얘기를 합니다. 누구야, 지금 거실에서 놀고 있으면 아기가 있으니까 네가 방에서 놀던지 아니면 밖에서 놀려면 아기가 만지는 것을 네가 이해를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아이가 아이가 자꾸 동생이 와서 내 놀이를 방해하는 것이 싫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놀 것이고, 아이가 조금 만져도 거실에 있고 싶으면 그 만지는 것들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짜증을 많이 내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큰아이든 작은아이든 부모님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면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작은애가 4살이에요. 그래서 좀 터울이 지는 그런 남매간인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아이가 8살이고 초등학생이니까 항상 동생에게 양보하거나 동생이 노는 놀이라든지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서 좀 낙서를 하거나 그런 문제 행동을 해도 누나 보고 자꾸 이해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터울진 자녀가 있었을 때는 큰아이 보고 동생을 좀 이해해 달라고 하든지 좀 양보를 하게 하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는 작은 아이는 자신에게 문제된 행동을 계속해서 할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고, 큰 아이는 매번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아이를 나무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리고 작은 애라서 아직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큰애가 조금 이해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이건 부모님의 입장인 것이고요. 큰아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단지 엄마가 큰애로 낳아줬을 뿐이에요. 나이만 더 많지만 동생하고 나는 똑같은 엄마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공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계속 불만이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 부모가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과 공간에서 그 스트레스를 동생에게 푼다든지 아니면 내성적인 아이라서 받았던 스트레스 상황들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서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혼을 내시는 게 맞고요. 그 잘못한 행동이 동생이든지 아니면 누나든지 똑같이 같이 혼을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어느 정도 자기의 문제들을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나이 정도, 작은 애가 6살 이후부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갈등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작은 아이들은 집안에서 막내라 큰애보다는 조금 더 보호와 예쁨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자기가 위에 언니나 오빠한테 잘못을 했음에도 알고 있는데 누군가 응원군이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주리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쉽게 언니나 오빠의 말에 잘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무리한 요구나 말썽을 피우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이 나서서 큰애 보고 동생이니까 봐줘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게 되고 큰아이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너희들 둘이 생긴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 즉시 부모님 개입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는 아이가 다치거나 물리적인 공격, 신체적인 공격으로 위험해질 때 그때는 즉시 개입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자녀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나이로는 4살 터울이고요. 생일로 따지면 큰애는 3월생이고 작은애는 11월생이라서 거의 5살 가까운 터울이 졌습니다. 그래서 작은애가 자기가 불리한 상황만 되면 늘 울면서 이제 지원군을 요청을 하죠. 엄마든 아빠든 와서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이 문제는 언니하고 나하고 생긴 문제니까 너희들 둘이 알아서 얘기해 하고 방에 넣고 그냥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언니하고 둘이 남게 된 작은애가 더 크게 울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모르는 척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더 울음소리가 커지다가 이제 언니한테 한 대 쥐어 맞던지 무슨 이제 상황들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울음이 잦아들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언니한테 혼나는 상황이고 언니가 나한테 무섭게 해도 내가 참아야 하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숙지하게 되면서 억지를 쓴다거나 때를 쓴다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혼나거나 하는 상황들을 아이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자라면서 형제 간의 어떤 서열이라 할까요? 위에 언니와 동생 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은 부모님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 자매들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스스로 해결하게 되는 거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 간에 공평한 잣대를 대셔야 된다는 것. 즉 문제 행동을 했던 잘못한 아이를 혼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하지 않는 손이라든지 때로는 첫 아이가 굉장히 귀한 자손이었을 때는 반대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억울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셔야 형제 간에 자녀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낼 수 있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가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